타이완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라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문학을 통해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여름 키우에서 개최되는 아스널 독서전은 우크라이나 출판계 최대 규모의 연례 행사로 전쟁 속에서도 문학의 힘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완 문학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우크라이나 독자들과 접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26년 도서전에선 작가 전성의 소설 귀신들의 땅이 높은 호응을 얻었고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한 양샹즈의 1938 타이완 여행기 우크라이나판 출판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습니다. 두 작품의 번역을 맡은 우크라이나 번역가는 시민 역사 경험을 공유한 두 사회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 닮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타이완의 전통 종교 문화가 풍부하게 등장하는 귀신들의 땅을 번역할 때 독자 이해를 돕는 번역과 문화적 맥락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였다며 1938 타이완 여행기의 경우 1년을 거쳐 타이완의 문화, 언어, 민족, 음식 등을 연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크라이나 도서전 속 타이완 문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언어보호사무실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와 벨라루스, 러시아 점령 지역의 출판물 수입이 금지된 후 2025년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출판된 도서 중 절반 이상이 자국 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이완 번역가 찡링이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식에서 타이완 문학만 번역하겠다고 밝혔던 발언과도 일맥상통이죠. 이번 아스널 도서전에서 소개된 타이완 문학 중 예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작품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비교적 낯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F 작가이자 역사학자 예옌두입니다. 그는 사실적인 역사서술과 과학적인 상상력을 결합하는 서사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작품은 종종 SF답지 않은 SF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작품 수는 많지 않지만 독창적인 스타일로 중화권 SF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해천용전은 1987년 발표된 이후 2008년과 2020년 녹색 온수잉 제왕이라는 이름으로 재출간된대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출판되면서 올해 아스널 도서전에서 소개된 거죠. 이 작품은 양안 관계를 모티브로 5개 비전형적인 전쟁 이야기를 다루며 세균과 철새, 태풍 등이 무기로 등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비대칭적 갈등이 지속되는 지금의 세계와 겹쳐 보이며 오히려 예언처럼 읽힙니다. 특히 표제적인 녹색 온수인 재앙은 작은 섬나라가 강대국을 상대로 치사율 90%에 달하는 전용병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그립니다. 그러나 실험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재앙으로 번집니다.
결국 그 피해는 실험실이 위치한 원주민 공동체로 향하게 되는데, 이는 타이완 원주민이 처해온 위치를 떠올리게 하죠. 작품이 품고 있는 선을 한 여운을 이어서 원주민 가수 수미 루피의 전염병을 함께 들어보시죠. 오 아이야 나이야 나이야 오 하얀 우아이야 오 하얀 우아이야 오 하얀 하우아이야 오 하얀 오아이야 오 하우아 하얀 오아이얀 하우안 오아이얀 오하우아 하얀 나루안 나히예얀 나히예얀. 마지막 편 길 잃은 새는 우화처럼 다가옵니다. 설정상 앞서 이야기와 같이 작은 섬나라와 강대국의 구조로 섬나라는 철새를 이용해 전쟁의 균형을 뒤집으려 합니다. 해당 철새는 매년 초여름 저대국으로 이동하는데 두꺼운 비하 지방이 있어 바이러스 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격을 전염병의 형태로 은폐하는 계산이죠. 하지만 계획 실행 후 바이러스 캡슐을 가진 한 철새가 제3국에 이동했고 자칫하면 무관한 국가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죠. 그래서 섬나라는 군 관계자와 철새 전문가를 급히 파견하게 됐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 철새는 제3국에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됐는데요. 결국 현지 정부는 경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동물원도 환경단체도 아닌 정체불명의 한 부자인데요. 그는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한 채 새를 데려가고 때문에 사건은 조용히 잊혀가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부자는 섬나라 군 관계자의 지인입니다. 그렇게 바이러스는 계획대로 적대국으로 유입되는 동시 제3국과의 외교적 위기도 일단락됐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 전쟁의 설정성, 정치, 사회, 환경보호 등이 얽혀 들어가는 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특히 현실의 권력 구조와 인간 욕망을 비추는 서사는 발표된 지 40년 지난 지금도 낡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로 서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죠. 문학은 단순한 텍스트를 넣어 한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자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타이완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면서 타이완이라는 국가 역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죠. 오늘 포르모사 문학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윤산이었습니다.